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공장 집결지인 중국 남부 광둥성의 둥관시는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너진 세계의 공장, 현실이 어떠한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중국어판 연합조보는 지난 26일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총생산, 그러니까 GDP 1조 위안을 넘어섰던 중국 남부 광둥성 둥관시가 해외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광둥성 둥관시의 거리와 마을을 걷다 보면 공장 외벽에 붙어있는 임대 공고문과 빈 가게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근무일임에도 길거리에는 사람과 차량이 드문드문 눈에 띄고 일부 영업 중인 이 소규모 상점 주인들이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을 뿐 거리는 유난히 고요해 보인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이 장안지는 둥간의 제조업 도시인데 전성기에는 1600개 이상의 하드웨어 금형 생산 기업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도시는 비어있는 공장 건물들이 넘쳐나고 곳곳에 임대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둥간의 GDP는 5,26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국 평균 GDP 성장률인 5.5%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연합조보는 3분기까지로 넓혀보더라도 둥간의 성장률이 2%에 그쳐서 광둥성 꼴찌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만 해도 둥간의 GDP는 1조 855억 위안으로 연간 성장률이 8.2%에 달했고, 이는 광둥성에서 광저우, 선전, 포산에 이어서 4위의 성장세였습니다. 전국에서 15번째로 GDP 1조 위안과 인구 1천만을 동시에 달성한 도시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혁 개방 이후에 1980년대부터 노동 집약적 의류, 전자 제조업이 발달했고 세계 유수의 브랜드 제품이 이곳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를 달고 생산됐습니다. 덕분에 중국 국내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공이 대거 유입됐고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조보도 이런 전성기는 일단락된 것 같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와 국내외 수요 약세,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 전쟁으로 둥간에 있던 수출 기업들의 주문량과 매출이 급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자동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온 제조업자 장웨이루는 올해 주문량이 전년보다 30% 줄었고 가격 문의를 하는 기업도 절반으로 감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 가공 제조업체인 잉페이전자의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고객이 전체 70%를 차지하는데 올해 들어서 매출이 반으로 꺾였습니다. 잉페이의 왕익민 전무는 주문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회사 기계의 절반이 가동되지 않았고 직원 수도 전성기에 5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둥관시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128%였습니다. 수출입 총액이 GDP의 128%에 이를 정도로 국제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연합조보는 일부 업체가 시장 가격을 20% 낮추는 등 경쟁에 나서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지고 있고 32년 역사의 금속 공장이 지난달 손실을 못 이겨 폐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제조 시장이 이동하는 추세도 이 둥간에 있는 업체들로서는 부담입니다. 실제로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조업체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 기업들도 탈중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웨이룬 대표는 수많은 미국의 잠재 고객들이 공장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높은 관세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그러면서 미국 고객이 10곳에서 3곳으로 줄었고 지난 2년 동안은 새 미국 고객을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둥간시의 황폐해진 제조업 상황은 지금의 중국 경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중국 공산당이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가 결코 세계의 공장 중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미 글로벌 경제가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는 체제 속에 들어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를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기 위한 무기화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중국 시장을 글로벌 경제가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기로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의 강압적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겁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스스로 문을 걸어 닫았고 그러면서 세계 공장 지위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중국 없는 글로벌 경제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안 해도 미국과의 충돌로 고민하고 있던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중국 스스로 쇄국의 길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공장 역할도 전면 재조정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경제 질서를 중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던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이를 계기로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지를 않게 된 겁니다. 뒤늦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진핑의 중국은 다시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혹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글로벌 경제 주체들은 그런 중국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시진핑 주석의 그러한 달콤한 약속마저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글로벌 경제 주체들에게 올리브 가지를 흔들어도 실제 중국 경제 현장은 반간첩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중국의 국영 기업들만 우대하는 경제 환경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중국 경제는 이미 공산당 안보에 종속 변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28일 중국 싱크탱크인 개혁발전연구원의 츠푸린 원장은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열린 제89차 중국개혁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장은 여전히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라 그러면서 발전을 하려면 더욱 많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 원장은 그러면서 시장이 자신감을 되찾고 시장 주체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민영기업이 활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정한 기업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역할을 크게 줄여가며 이 감독 관리 강화를 이유로 만들었던 각종 제도적 걸림돌과 시장 장벽을 없애야만 시장의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스 원장은 사실상 애둘러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전반에서 손을 떼고 민간 경제가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 산하의 주간지 차이신 주간도 지난 6일 발행한 최신호에 게재된 이 개혁은 새 돌파구가 시급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시진핑 집권 초기에 내세웠던 300여 종의 개혁 조치 방향이 옳았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호된 매를 때렸습니다. 사설은 일부 관료들이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은 18기 삼중전의 개혁 정신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 경제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개혁은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그러면서 특히 사상 해방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개혁도 개혁이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개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설은 곧바로 인터넷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포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등관시와 같은 현실이 날이 갈수록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만한 시진핑 정권이 이렇게 중국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